여러분, 이번 시간 이제 91회 기출문제 마무리해 볼게요. 전산회계 2급 연속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앞에 부분은 빨리 스킵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5번부터 문제 7번까지 있는 전표 수정과 결산, 장부조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표 수정 문제는 제가 문제 상황을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결산 쪽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쪽 문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 결산 쪽을 조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항상 전표 수정 문제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20일과 11월 4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8월 20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전표 수정 문제는 지금 전표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들이 나와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상품 매출 계약금을 무엇으로 받았다? 자기합수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점수를 그냥 주려고 낸 거 아닐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지문에 보시면 계약금을 무엇하였다?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계약금을 받으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선수금 처리하시면 되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장전문구라고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자기합수표는 무슨 처리하면 된다? 현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누구 대신에요? 외상매출금 대신에 선수금 써주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수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정 과목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재밌는 건 저교에 가서 봤더니 계약금 수령했어요라고 아예 써주지 않았어요? 네,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이렇게 쓰죠. 자, 차변에 현금이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선수금 계정 과목인 259번을 바꿔주시고요. 거래처 장전문구 꼭 있어야 되죠. 네, 요것만 고쳐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자, 11월 4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는 11월 4일입니다. 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봤더니 여러분 차변엔 상품, 대변엔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였으나 담당 직원은 선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하였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치의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 상품 3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다. 아예 정확하게 줬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여기 91회죠, 지금. 90회인가에서 제가 오해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했었던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건 본인들의 해석이랑 다르면 이의제기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해소해 주려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은 얼마가 증가해야 되고 300만 원이 증가해야 돼요. 매입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품 매입에 여기가 270이 아니라 3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300만 원 매입하는 것 중에 선지급한 계약금이 있다? 그럼 선지급한 계약금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했을 것이다? 선급금 처리해놨겠죠? 거래처는 누구로요? 서울상사로. 자, 그래서 선급금을 제외한 잔액 270만 원을 뭐로 줬다? 아이 보통예금에서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들어져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 그러면 내가 300만 원어치 상품 사면서 270만 원 잔금을 줬고 이게 잔금 준 거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야 된다? 계약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계약금. 얼마요? 30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차변에 300, 대변에 300이 되겠죠. 그리고 미리 준 돈이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선급금 대변에 써주시면 끝나는 거죠. 네, 이 분계가 누락됐다는 얘기인 거죠. 됐을까요? 네,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는 화면 깨끗이 정리하고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차변의 상품을 270에서 얼마로 수정 입력하면 돼요? 300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300인데 대변은 270이니까 차액 30만 원이 뜨죠.
자, 그럼 우리는 구분란에 내려와서 대변을 추가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급금을 넣어주시고요. 누구 실수하시면 안 돼요? 서울상사 거래처 입력하는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서울상사 반드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계약금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채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 계정 과목 금액에 대한 채점을 하겠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추가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전표 수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주 냈던 문제네요.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는 결산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우리 결산은 항상 일반 전표는 몇 월이요? 결산 1. 그러니까 12월 31일자를 넣어주시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권장했죠,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에서 합계전액 시산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무엇하자? 열어놓고 시작하자. 자, 그래서 12월 31일 입력하고 시작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일단 합계전액 시산표는 최소화 시켜놓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는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이렇게 주면 대체적으로 무슨 생각 많이 했냐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어, 대변에 있어? 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계전액 시산표 확인하세요. 자, 우리가 현금 과부족은 12월 31일에 발견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현금 과부족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현금 과부족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판명이 됐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됐을까요, 여러분? 학계전액 시산표 잠시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셔서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 과목은 맞지만 어디에 속한다? 여러분, 당좌 자산에 속해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서 봤더니 어느 변에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차변에 우리 금액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는 현금 과부족은 잔액 보지 말고 합계란의 금액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 현금 과부족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변에 등장하면 대변에 등장하면 이게 자산 쪽 계정이다 보니까 음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합계 쪽에 있는 금액을 0 만들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금액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어느 변으로 가야?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힌트를 얻으셔도 돼요.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사용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을 썼어요. 자, 그럼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과 부정은 자연스럽게 차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추하는 게 어려우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그냥 무조건 무엇 하셔라? 학계전액 시산표 10월 31일자를 조회해서 있었던 자리에 반대편으로 보내는 걸 해라. 그러면 우린 대변에 현금, 과, 부족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누구를 써주시면 된다. 여러분, 대표자가 무엇하였다? 개인적으로 썼대요. 아니, 회사 돈을 왜 개인적으로 써요, 여러분? 그럼 회사 돈을 가져갔다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차변에 누굴 써야 된다? 인출금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출금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건 맞는데 인출금도 사실상 결산서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금 계정으로 보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인출금으로 보냈다가 뒤에 가서 이 인출금을 없애는 걸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답안은 인출금으로 보내는 걸 해달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문구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했으니까 인출금이란 계정으로 보내고 추후에 인출금을 또 자본금하고 정리하는 걸 하겠죠. 일단은 우리는 1단계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수동이다, 자동이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수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문제는 수동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12월 31일자 입력하고 들어와져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였죠? 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가서 현금 과부족을 입력합니다.
현금 과까지 넣어주시면 현금 과 부족 검색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현금 과 부족 없애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분기가 끝나고 나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차변에 5만 원 있었잖아요. 자,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현금 과부족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서 우리 차변의 잔액은 0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기중에 미국 ABC 터치라고 되어 있네요. 네, ABC 터치 코퍼레이션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우리 1,150만 원, 미화 만불이라고 되어 있고, 자,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미화 1달러당 얼마이다? 1,200원이다. 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율의 변화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기존엔 회계 2급에 출제하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근 3년 전부터 출제가 시작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출제되는 문제로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결산 시점에 무엇한다? 환율의 차이에 의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산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를 먼저 쓰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변에 쓰는 부분을 놓고 보면 여러분 자산이 무엇한다? 자산이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 대변엔 환율의 차이로 들어오는 게 누구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회사는 사실상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이익이 들어올 거예요. 환산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갈게요. 자, 이익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산이 환율이 지금 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였다. 그럼 여러분 자산이 대변에 감소하게 되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차변에 누구 쓸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증가하는 걸 먼저 정리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걸 먼저 정리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변에 누군가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면서 회사는 뭐가 생겼다? 손해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엔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패턴으로 가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법은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부채도 얘기해야죠. 자산 얘기 끝냈으니까. 그러면 우리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이 시작이죠? 대변. 그러면 부채의 증가를 먼저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채가 증가했다는 건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회사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해 여러분.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고 차변에 뭐라고 쓰자? 손실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근데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차변에 부채의 감소를 먼저 씁니다. 부채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거 증가라고 썼어요. 감소 써야 되는데 2분 감소 손은 증가인 거죠. 자, 감소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 누굴 쓸 것이냐. 자, 갚을 빚이 줄면 회사는 사실상 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숫자 1이라고 쓴 자리를 무엇해라? 먼저 쓰셔라. 환율의 차이를 계산하셔서.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지금 현재 1,15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미화는 만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만불이 우리 언제?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적용된 환율은 1,200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1,2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US 달러 만불에 대해서 12월 31일자 금액을 계산해 보면 1,200원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만불 곱하기 1,200원 하시면 얼마가 된다?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얼마의 외상 매출금이 1,15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1,200만 원이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금액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이죠. 됐어요, 여러분? 자,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이 감소했어요. 여러분 지금 외상 매출금은 누가 봐도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이 증가했구나. 그럼 여러분 제가 누구부터 쓰라고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걸 먼저 쓰라고 했어요. 그쪽을 먼저 써라.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쓸게요. 우리는 차변을 먼저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를 먼저 씁니다. 자, 그럼 그 자산 증가의 계정 과목은 누구이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 증가했다?
1150에서 1200이 됐으니까 50만 원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구를 써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라고 했죠? 그쵸? 네, 이익이니까 대변에 자연스럽게 누굴 써주자? 우리는 외화를 무엇해서 평가했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환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외화를 환산해서 이익이 났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여기 계정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문에 여러분 외화라는 부분의 표현이 나올 거예요. 미화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그 외화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금액은 얼마이다? 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알려드렸던 이런 패턴을 기억을 해주신 게 좋아요. 됐어요, 여러분? 네. 왜냐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회계 2급에서 외화평가를 과연 많이 하는 회사에 입사할까? 왜냐면 회계 2급 정도의 수준이면 외화평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무역업에서는 이거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시험에서는 회계 2급도 이제 내고 싶다 주의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저랑 이제 입력하러 갈게요. 그러면 이것도 수동결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동결산이니까요. 구분란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 ABC라는 거래처잖아요. 근데 미국이 붙어 있는지 ABC부터 시작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타가 느리다. 난 한글은 잘 치는데 그러면 한영키를 눌러주시고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우리 해당되는 상호 그냥 한자만 치세요. A. 전 지금 A자만 쳤어요. 소문자, 대문자 관계없어요. 자, A 눌러주시고 엔터 치시면 거래처 정보에 A자 들어간 거래처가 보여요. 자, 그래서 미국 ABC라는 거래처 검색되고 대표자는 브레드인가 봐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으시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는 거래처 코드 입력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지에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시오라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금액 50만 원인 거 결정 끝냈죠? 자, 상대편 계정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나는 이익을 보았다. 그리고 외화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지금 한영키 안 바꿔서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외화라고 넣어주시면 외화자 들어간 거 보이죠? 네, 우리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공부를 조금 잘못한 분들이 뭘 치냐면 외환차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외자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외환차손익이라고 했으니까 외환차손익 그러면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계정은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외상매출금 지금 만불 받을 게 있죠. 미국 ABC한테. 근데 받을 때도 환율이 바뀌어요. 네, 그때 쓰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이거나 외화 환산 손실 말고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 두 계정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해당되는 계정 선택할게요. 외화 환산 이익 선택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마무리됐어요.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맞도록 조금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1월 2일에 우리 처리한 부분이 있나 봐요. 자, 요거 화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저는 지우고 갈게요. 자, 12월 2일 지급시 전액 무슨 처리한 비용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 당기 기간 미경과분 2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11월 2일 날 보험료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 회계 기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음이 비틀어져서. 자, 그럼 1월 1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11월 며칠에 2일에 자, 여기를 11월 2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보험료를 무엇한 게 있다. 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게 있다. 근데 이 보험료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뭐라고 처리했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다. 대변에 돈 나간 거 큰 의미가 없어요. 현금 줬든지 통장에 줬든지 했겠죠. 자, 그래서 보험료 처리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돼요? 당기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현재의 기수. 자, 그리고 미래를 뭐라고 불러요? 차기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우린 분명히 12월 31일 것까지만 뭐로 봐야 돼요? 비용으로 봐야 되죠. 이때까지만 비용이고요. 그럼 차기는 뭐예요? 미리 준 돈. 그럼 미리 준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현금이라고 부르죠. 근데 누굴 먼저 미리 줬어요? 그럼 보험료는 비용인 거죠. 비용을 미리 준 거. 그래서 성급,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는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요 부분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자, 나는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그 비용 처리한 보험료 중에 단기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 미경과. 그럼 여러분, 단기는 12월 31일까지 요 시점은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경과라고 봐야죠. 우리 결산은 12월 31일에 하는 거니까 지금 12월 31일까지는 경과인 거예요. 근데 다음 연도인 1월 1일부터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여러분. 그럼 여기가 미경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과는 보험료 처리하고 미경과는 성급비용 처리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미경과에 대한 부분이 20만 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험료 처리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보험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있던 보험료를 어느 변으로 보내서 대변으로 보내서 우리는 감소시켜 주시고, 그쵸?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미경과 해당되는 것만큼은 무슨 처리하죠? 성급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저는 요거 이제 이해하냐고 그림, 못 그리는 그림을 제가 열심히 그렸는데, 그럼 유출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1월 2일에 나는 차변에 보험료를 회계 처리한 게 있어. 이 얘기고요.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여러분 전표를 들어가서 봐도 돼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자에는 자, 차변에 있었던 보험료를 어느 변으로 보내면 된다. 대변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대변에 보내는 건 우리 지난 거를 보낸다, 안 지난 걸 보낸다. 그러면 보험료는 제가 비용이라고 했어요? 자산이라고 했어요?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은 12월 31일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인정 안 되는 거 보내야죠. 그래서 아직 안 지난 거.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를 없애줍니다. 그런데 아직 안 지난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2년도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거.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경과이다, 미경과이다? 아직 안 지났다. 경과라는 건 지났다는 표현이고요. 근데 지나지 않았다는 표현이니까 아직 밑자 쓰는 거예요, 한자로. 됐어요, 여러분? 요걸 씁니다. 그러면 미리 준 돈이라고 봐야 되니까 우리는 차변에 누구 쓰자? 아, 대변 정리가 끝났으니까 성급, 비용이라는 걸 쓰자.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거 반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그래도 잘 풀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 잘 푼다는 얘기는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워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월, 요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하나 더 정리할게요. 11월 2일 날 우리는 전액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나는 전부 다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급 비용은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을 때 지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급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했을 땐 12월 31일에 어떻게 처리해요?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비용 처리했을 때 그중에 지나지 않은 걸 대변에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차변에 있었던 걸 어느 변에? 대변에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대변에 성급 비용이라는 걸 써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 12월 31일까지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지난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보험료 계정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요쪽 부분에 왼쪽에서 보여지는 건 보험료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없애주는 걸 했지만 얘는 지금 보험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쓰는 이 성급 비용은 지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 2021년도 1월 아니 요 11월 2일이라고 되었으니까 11월 언제부터? 2일부터 언제까지? 2021년도 12월 31일 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지났으니까 이들을 경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만큼 성급 비용을 없애주고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는 누구를 써라? 보험료를 쓰세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패턴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아니면 사회인인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왜냐면 이게 어느 부분의 나이대이고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어렵게 접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어려워들 해요, 많이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패턴을 더 많이 내지만 오른쪽의 패턴도 낸다는 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외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했던 회계처를 놓고 지금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보내서 없앤다는 취지. 근데 그 없애는 게 지금 현재 지난 걸 없앨 거냐, 지나지 않은 걸 없앨 거냐라는 걸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 일단 정리될 부분은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11월 2일 날에 회계 처리가 차변의 보험료라고 지문에 써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11월 2일에 가서 봤더니 우리 지금 아래쪽으로 보세요, 여러분. 차변의 보험료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120만 원 이렇게 나와져 있고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데이터의 날짜는 조금 여러분 넘어가 주세요. 제가 DB 형성할 때 날짜를 정리 안 해드렸네요. 요건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왜냐면 여기 날짜가 실질적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21년도 11월 2일부터 2022년도 이렇게 들어와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볼 때는 DB가 다 고쳐져 있을 겁니다. 제가 기출문제 DB 호환하면서 요건 다 손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제가 안 고쳐서 날짜가 전년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고쳐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차변에 보험료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도에 해당되는 거 정리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럼 저희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는 며칠로 가자? 12월 31일로 가야 되겠죠? 네, 12월 31일. 이렇게 정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것도 오해가 있을까 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DB를 좀 잘못 만든 상황이거든요. 11월 2일이었죠? 2일. 자, 지금 보험료가 120만 원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보험료가 120만 원이 나간 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기간 미경과분이 20만 원이다라고 줬는데 여러분 이번 연도보다 다음 연도가 더 길지 않아요? 이거 사실상 월할 계산을 해도요. 요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대비는 잘못 준 대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문에 20만 원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20만 원으로 얘기하고 끝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지금 12달 중에 11월, 12월 두 달을 빼도 120만 원 여러분 나누기 무엇 하시면 12 하면 한 달에 얼마인 건가요? 한 달에 지금 실질적으로 1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은 보험료로 그대로 둬야 되고 나머지 100만 원이 성급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라면 지문이 안 맞거든요. 네. 뭔가 지금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10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 줬어야 됐을까요? 미경과분은 기간 미경과분은 100만 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근데 이거 이의제기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이 DB 아예 안 봤다는 거예요. 네, 안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DB를 봤었더라면 데이터가 이상한데요? 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무시하고 갑니다. 지문에 금액을 줬으니까.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에 성급 비용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것도 수동 결산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 금액은 2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우리 보험료. 자,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21번의 보험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됐어요? 네, 이렇게만 정리하고 끝.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년 전 취득하였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는 2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액은 4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며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량 운반구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무엇해달라? 계상해달라. 계상해달라는 얘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올려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액법에 의한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정액법 감가상각비 계산하실 수 있죠, 여러분. 최소한 정액과 정률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공식을 좀 입으로 불러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시죠? 자, 우리는 누구를? 취득 원가가 있죠. 자,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시고요? 잔존 가치를 뺍니다. 자, 우리 여기선 잔존가액이라고 줬으니까 잔존가액으로 갈게요. 뭐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월할 계산하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1년은 몇 달, 12달 중에 사용한 월수만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12분의 사용 월수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3년 전에 취득했으니까 우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2달을 모두 다 사용했으니까 12달 중에 12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취득 원가는 얼마이다? 2천만 원입니다. 자, 저는 2천만 원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네, 2천만 원이고요. 잔존 가치는 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400만 원을 빼고요. 그러면 1,600만 원이네요. 자, 이걸 내용 연수 몇 년으로 나누자? 5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천만 원에서 400 빼면 1,600이고 1,600을 5로 나누면 우리는 얼마가 나오죠? 계산기를 또 띄워야 할까요? 네, 계산기 띄워보죠. 뭐 계산기 띄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 쓰셔도 되고 컴퓨터용 계산기 쓰셔도 되고 근데 최근 들어서 컴퓨터용 계산기 쓰지 말라는 시험 장소가 있어서 이런 계산기는 손계산기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600만 원이다라는 건 벌써 정리를 끝내놨고요. 얘를 나누기 무엇 하시면 된다? 5 하시면 되죠. 그럼 320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상각비는 1년치 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3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자동 결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편하겠어요? 네, 자동 결산이 편하면 자동, 수동 결산이 편하면 수동.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동은 자동에서 수동은 수동에서 하는 거로 저는 가겠다. 그래서 저는 4번 문제 자동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수동으로 푸시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320, 대변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32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마무리 되셨으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은 다 될 거고요.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에 갑니다. 자, 320만 원은 우리 1월부터 12월 기간 선택하고 들어오셔서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등장이 되더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게 아니고요. 시험 볼 때 출제자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 하시면 된다.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 전환이 돼요. 저게 원가 설정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간혹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시고 4번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우리 반가로 4번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고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32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F3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라. 자, 그래서 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 기간 옆에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가 있을까요? 원래 4번 문제는 우리 이론 문제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3번 문제는 일단 DB랑 뭔가 내용이 안 맞지만 시험지 지문에 기간이 지나지 않은 20만 원이 있다라고 줬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이다. 그냥 가셔라. 이의 제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자, 7번째 장부조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월 말 현재 지급 어음은 정기 말 대비하여 얼마 증가하였는가? 자, 여기에 키워드는 여러분 전기 말과 무엇 해달라? 비교해달라. 대비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디 가시면 된다? 재무 상태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시고요. 언제요? 6월 말 현재. 그럼 기간은 6월을 입력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비교 대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서 요구한 건 지급 어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동 부채까지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 부채에 유동 부채에 누구요? 여기 지급 어음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자리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 증가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전기는 얼마? 2천. 단기는 얼마? 3,650.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계산기 쓰셔도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기금액 3,650만 원에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얼마 빼주시면 된다? 전기분 2천만 원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증가는 얼마이다? 1650이다라는 결론이 나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얼마가 된다? 1650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계산기 쓰셔도 되고요.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 계산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누적 금액을 물어보네요. 월계표를 가셔도 되고 손익계산서를 가셔도 되고 뭐 총계정 원장을 가셔도 되고 어디를 가든 다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랜만에 월계표와 일계표에 들어가 볼까요? 네, 일계표, 월계표라고 되어 있는 메뉴. 자, 그리고 몇 월부터 몇 월이요? 1월부터 3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문제는 왜 월계표나 일계표를 우선적으로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로 취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제는 1월부터 3월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익계산서에 가든 아니면 일기표나 월계표에 가든 어떤 메뉴에 가든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1월부터 3월이 아니라 4월부터 6월 또는 2월부터 3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손익계산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기간에 대한 의미를 갖고 가셔야 되고요. 자, 저는 월계표 탭에 갈 거고요. 1월부터 3월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매출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수익 계정에 내려오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액, 상품 매출에 가서 보시고 무슨 부분? 계획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계획 금액은 1억 176만 원이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지에 메모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품 매출액의 전체 금액은 101-760-000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2분기인 4월부터 6월 중 접대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월월 비교 나왔네요. 그럼 어디 가시라고요? 총계정 원장. 자, 장부관리 가셔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분기인 4월부터 6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813번 접대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4월부터 6월 조회됐고요.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월은 4월이 되네요. 그죠? 4월의 금액이 얼마이다? 110만 원. 자, 그래서 4월에 110만 원이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적은 월은 몇 월이다?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5월이네, 여러분. 네, 그래서 가장 적은 월은 5월이고요.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건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 110만 원과 60만 원의 차이.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5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차이는 50만 원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요 문제 제 기억에는 91회 말고요. 그 직전인가요? 90회? 네, 그 부분에서도 요런 차이 문제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접대비는 아니었고요. 네, 접대비는 아니었고 유사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차이 문제들 또는 증감 변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추세가 조금 있으니까 금액 잘 찾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어디 가셔라?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금액 찾으시면 되시고 1650이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월기표에 가셔도 된다. 뭐 이 문제 같은 게 1월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손익계산서도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 총계정원장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메뉴 가셔서 조회하시고 금액은 1억 176만 원이다. 그리고 3번 문제는 어디 가시는 게 우리 가장 편하다. 총계정 원장에 가서 월별로 금액 비교하시고 차이 금액을 계산하셔라. 그래서 50만 원이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몇 회 기출이 끝났나요? 91회 기출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91회가 전표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산
문제 쪽에 외화 환산을 틀렸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설마 감가상각비 계산을 못해서 틀렸거나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쉬워서 합격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가 쪼끔 어려웠던 게 쪼금 껴있긴 했어요. 근데 이론이 문제를 푸는데 계산 문제가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낮지 않았나. 근데 전산 실무가 쉬운 반면에 이론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합격률이 통상적인 합격률밖에 안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